그러면 이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확산을 위한 소스 오픈 정책 도입 전략을 주제로 국가기록원 한동우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기록원 디지털 기록 혁신과장 한동우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네. 먼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어떻게 보면 이 정책 포럼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 RMS가 개발 보급된 게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한 15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 RMS를 국가기록원 주도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제 흔히 이제 말하기를 일괄 보급 정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15년 동안에 성과도 있었고 뭐 한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과라고 얘기하면은 기록 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됐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서의 책임과 역할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데 반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기관 내의 어떤 자율성이 많이 이렇게 없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 생태계가 많이 위축돼서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논의의 배경으로 보면은 15년 정도 이제 경험을 했으면 기록 관리에 대한 어떤 경험이 축적돼서 기관에 따라서는 기록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추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의 발전이 배경이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율성, 민주주의, 분권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랄까 모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RMS 보급 정책 15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로부터 이게 출발했고요.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소스 오픈이 하나의 그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으로 논의돼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해서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몇몇 그 설문조사한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나이파에 가서 소스 코드에 대해서 RMS 소스 코드에 대해서 검증해 본 거하고, 그다음에 산업계 의견 들어본 거하고,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나온 논의를 배경으로 RMS를 오픈소스화 한다고 했을 때 고려사항으로 고려해야 될 거나 대안 분석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보네. 이렇게 업다운이 오른쪽이 네, 반대로 갑니다. 네, 저희가 일단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설문의 저희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RMS 보급 정책을 한번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였고요. 대상 기관은 약 한 8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회신율은 약 한 33.3% 뭐 이렇게 됩니다. 조사 항목은 현재 쓰고 있는 RMS가 만족스러우냐, 또는 현재의 RMS 보급 정책이 만족스러우냐라는 걸 물었고요. 또는 만약에 RMS를 자율로 이렇게 풀어줬을 때 자율 개발할 의사가 있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기타 개선 의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100% 기관의 실상을 반영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고요. 또 하나 기관의 의견하고 아까 했던 기록연구사, 설문을 연계해준 기관 기록연구사의 약간 의견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설문 말고 심층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설문에 대한 보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층 인터뷰했을 때에 보이는 반응하고 단순한 설문조사로 해서 보이는 반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설문조사가
하나의 현 상황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의미는 있어서 이걸 한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항목이 뭐였냐면은 현재의 RMS 보급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한 75%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데 자율개발을 같이 병행합시다가 한 22% 나와 있고요. 그러면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가 온 나라 시스템하고의 연계 통일성을 고려해 볼 때 현 체제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답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뒤에서 또 논의하겠지만 RMS는 자율체계인데 온 나라는 현재처럼 일괄보급 체계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의 한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5번 정도가 되는데 현 시스템이 15년 쓰다 보니까 이미 익숙했다. 그래서 뭐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안 하고 그냥 맞춰 쓰겠다. 뭐 이런 답이 이제 한 5번 정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픈 소스에 대해서 한번 자율개발 의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율개발을 답 130개 중에서 자율개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기관은 한 54개 기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자율개발의 수준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징 정도를 하겠다가 이제 쉬운 3개, 완전히 자율개발하겠다 했던 거는 뭐 1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도 얘기했지만은 요 답을 했던 것이 이 기관의 정확한 실상을 대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심층 인터뷰했을 때는 완전히 자율개발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조금 더 현재 수치보다는 훨씬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에서는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표현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숨어있는 자율개발의 의지는 꽤 많이 있다라는 걸 이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작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두 번째 커스터마이징을 원하는 기능에서도 이제 검색 이런 것도 있지만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겠다. 기관 고유 기록물을 등록하겠다. 사실 이걸 해보겠다는 얘기는 커스터마이징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의 재개발이라든가 자율개발이 되어야만 프로세스라든가 고유 기록물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많은 커스터마이징이지만 자율개발의 어떤 요구로 표현된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및 인력 상황은 뭐 이렇게 충분하지는 못하다 이런 답이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만약에 자율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자율운영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정책이 뭐냐 했을 때 1번 RMS 소스의 적극 제공이 제일 많았습니다. 주간에. 사실은 이게 오늘 세미나를 했던 오늘 포럼을 여는 목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자율개발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소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오픈소스가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응답 결과를 요약하면 오른쪽에 현 보급 체계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높아 보입니다. 75%.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착시가 좀 있어 보이죠. 아까 했던 대로 예산 지원 문제, 아까 15년 썼으니까 편리하다. 이렇지만 내재적으로는 현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개발 의지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산업계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산업계는 자율개발이라든가 소스 오픈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를 해서 한 달 반쯤 전에 산업계 17곳의 관련 업계를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의 RMS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17곳이 참여하고 있지만 RMS 자체로는 수익성이 너무 낮다. 그 다음에 RMS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현재로는. 그래서 현재 일괄보급 체계 하에서 RMS 업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포션은 전체 시장 규모에서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시장이 작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인력 운용이 되게 한계가 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투자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작고 뭐 너무 뭐라 그럴까 인력 유지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저기를 봤을 때 RMS 보급 체계에 개선이 있다면 뭔가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당장 확 전면적인 자율개발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율개발을 허용하는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저희 요구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RMS 기능 개발에 참여하겠냐 했을 때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세 번째 얘기한 게 소스 좀 개방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RMS 2.0 소스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라이파의 한동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이파에 의뢰해서 소스 코드를 좀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RMS 현재 2.0은 파일 기준으로 약 한 4,800개 정도의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약 한 340개, 7% 정도 되고요. 그중에 강력한 라이센스, 다시 말하면 GPL 계열의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 게 약 한 111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소스 오픈을 전제로 했다고 했을 때는 라이센스에 대한 재정비가 좀 필요하고 당연히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고려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스 오픈을 하려면 아까 한동민 팀장이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품질이 되게 좋아야 소스 오픈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럼 소프트웨어 품질이라는 건 뭘까? 물론 코드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구조도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모듈화라든가 컴포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소스 오픈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AMS 차세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은 모듈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오픈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조는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RMS는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소스 오픈을 하려면 많은 손질이 좀 필요합니다. 뭐 컴포넌트화라든가 뭐 설명문을 붙인다든가 많은 손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당연히 그냥 현 체제에서 손질만 하는 게 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뒷장에서 얘기했지만 통합개발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데 통합개발에 대해서 이슈가 됐을 때 아예 새롭게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슈도 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메이저 체인지가 RMS에서 3번 있었는데요. 처음 개발할 단계, 그 다음에 RMS 2.0 만들 단계, 그 다음에 CRMS 만들 단계. 현재는 차세대 CRMS를 만들고 있는데 참여한 업체만 보면 한 4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업체 정도가 저작권이 교묘하게 꼬여서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MS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프로젝트를 하더라고 했을 때 신규로 새로 설계하려고 했을 때 아까 오픈소스를 전제로 해서 계약 조건을 명시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조달을 타고 뭔가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 완료 검수를 하고 하는데 가이드가 아직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제1세션에서의 질의응답에도 그 얘기는 나와 있는데 조달을 통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내걸 때 명확한 가이드나 사례가 이제 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고려가 좀 필요한 듯 해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스 오픈 정책을 하기 위해서 현재 RMS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RMS가 존재합니다. RMS 1.0, 2.0, CRMS, 차세대 CRMS. 네. 그렇다면 이거를 통합할 것인가? 네. 그 중에 하나를 분리할 것인가? 통합한다고 하면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 중에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기 RMS 쪽에서의 커뮤니티는 상당히 좀 협소해 보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환경이 좀 특수하고 참여 업체도 현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인프라나 이런 측면에서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현재 RMS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물리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차세대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RMS는 스토리지를 공유해서 논리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모델로서 논리적 이관을 하는 것들이 보급된다고 한다면 온나라 시스템하고 면밀한 사전 협의하고 필요시 온나라 시스템의 기능 개발이 동반되어야만 RMS 오픈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네, 오픈소스에 대한 대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오픈소스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이 정책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될 단계는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목에 다 되지는 않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라고 하면은 필수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 모듈을 공개한다든가 또 기록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 서브 시스템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서브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장기 검증을 위한 모듈,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모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록물의 정확성을 체크하는 모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일부 모듈을 먼저 개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단계적, 부분적 소스 오픈을 추진해 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작권이나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게 오픈을 하기 위한 충분한 환경인가,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되나, 그다음에 수익성을 보장해 줄 정도의 사업 규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맺은 말입니다. 현재 소스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 보이진 않습니다. 커 보이진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현재도 기관이 요구하면 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현재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MS를 크게 3번에 걸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참여한 업체들은 RMS 소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여했던 한 3개 내지 4개 업체는 RMS 소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산업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RMS와 상관없이 별개로 자체 RMS 솔루션을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산 RMS 솔루션 중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현재 RMS를 소스를 공개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크게 뭔가 산업계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율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언적 의미로서의 소스 오픈을 하고 이후에 개방과 자율과 협력을 목표로 하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진일보하는 의미의 오픈 소스로 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에 최초의 소스 오픈이나 오픈 소스의 제일 작은 발의 선언은 되게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될 길은 되게 멀고요. 그다음에 지금 즉시 이거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지금 즉시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은 조금 아직은 저희가 준비 단계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좀 거쳐서 장기적으로 개방자율 협력을 가지는 가치를 가지는 오픈 소스 체계로 이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발표 주제에 대해서 아카이브랩 안배진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이브랩 안배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록 시스템의 오픈소스화 전략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때는 이제 주로 해외 사례를 국내에 소개하기도 하고 오픈소스 전반에 대한 이런 연구를 저는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외 아카이브 쪽에서 쓰이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국내에 이렇게 보급해서 직접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오픈소스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좀 많이 현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좀 확신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토론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국가기록원이 이런 오픈소스를 주제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픈소스 연구자로서는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개요와 제안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오픈소스의 의미와 전략적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RMS 개발업체나 기관 담당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수준이 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나온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요. 버그도 많고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서 또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떨어지셨고요. 그 정도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매번 제가 이제 이런 기록 시스템의 문제점 같은 걸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매년 반복하시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기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좀 그걸 넘어서는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민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픈소스는 이미 대세가 되었고요. 오픈소스의 전략적 이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빨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RMS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되어 있었는데 저는 오픈소스가 이를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계 분들의 의견, 그리고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의견,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 저는 두루두루 좀 오늘 토론을 위해 좀 청취를 하고 왔는데 너무 많은 우려와 걱정을 사실 듣긴 했어요. 하지만 그걸 다 얘기하자면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문제 의식은 뭐냐면 일단 국가기록원과 나이파가 수행한 기록연구소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RMS 소스코드 분석하는 결과를 보면요. 이 결과 자체가 이 정책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기록원의 일괄 보급 방식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의견이 매우 많았는데요. 제가 그냥 RMS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과 수년간 얘기해 본 바에 따르면 연구사들은 좀 좋은 기록 시스템을 써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 내 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나 그 기록 연구사 개인의 입지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설문에 응답하실 때는 아마 부처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고, 일단 변화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이런 인식 때문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거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또 만나본 많은 분들은 표준 RMS를 나는 거의 안 쓴다, 우리 조직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다, 그리고 별로 쓸 데가 없고 성능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표준 RMS의 진짜 문제는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그런 문제
RMS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소스 코드 자체가 너무 구식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계 역시 이런 의견을 저한테 많이 주셨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현 시점은 우리가 RMS 1.0, 2.0, CRS의 소스를 공개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좀 더 터놓고 기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눠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RMS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게 2006년에 처음 설계됐는데 이후에 좀 크게 변경되지 않았다고 저한테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업무 환경과 인력들은 그동안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수차례 개정됐고 지금은 결제문서 외에 다양한 기록, 영상, 사진 등등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표준 안에서 새로 만들자는 이 주장은 좀 정말 도전적인 주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800개 가까운 기관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여기에 따진 많은 벤더들과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묻어두고 간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HP나 IBM, 오픈텍스트 같은 해외 벤더들도 표준 RMS와 비슷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록관리 대학원에서 배웠던 기록 시스템이 어때야 하는지 하는 그런 모렉 2010에 나오는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그때 이론으로만 배울 때는 이해가 안 가다가 이런 시스템을 써보면서 그때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오히려 시스템을 통해 업무가 향상이 되는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해외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현재 표준 RMS의 수준은 많이 비교하기 힘들 정도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된 표준 RMS의 품질이 현장 기록 연구사들의 업무 수준을 낮추고 좋지 않은 경험, 기록 관리 업무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지 못하는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이 계속 반복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표준 RMS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한 구상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픈소스 전략을 실행하자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구조와 라이선스입니다. 모듈화하고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 이런 구조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주로 라이선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크게 이제 GPL 계열하고 좀 느슨한 라이선스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기록 시스템 쪽은 대부분 해외에서는 GPL 계열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아카이브면 아카이브 그런 공고한 커뮤니티끼리 GPL 라이선스를 해놓고 소스 코드가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기여되기 위한 이런 체제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표준 RMS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그런 사례보다 커뮤니티 이해관계자가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개발사도 많지 않고 공공기관에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이런 수익성 등을 고려한다면 이 GPL보다는 아파치 2.0이나 MIT 라이선스 같은 이런 좀 느슨한 라이선스를 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39쪽 아래부터 읽어보면요. 퍼미시브 라이선스는 상업적 이용을 허용함으로 유능한 개발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표준 RMS의 벤더가 17개라고 하셨지만
그 외에 유능한 개발 업체들이 또 더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픈소스하는 그 단위는 기록 시스템 전체를 딱 묶어서 뭐 GPL 라이선스 땅땅 이렇게 한다는 개념보다는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툴, 보조 포맷을 만드는 툴, 기록물을 보여주는 툴,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좀 실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위 프로젝트는 표준 RMS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발하고 있는 아카이브에서 쓸 수 있는 표준 AMS에도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소스 코드가 재사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포할 때는 만약에 뭐 새로 만들어지는 무슨 지방 연구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뭐 어떤 RMS를 쓰고 싶다고 할 때 바로 이렇게 어렵게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곳은 뭐 zip 파일을 받아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도커로 완전히 그냥 가정하는 이런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 표준 AMS 모듈 재사용 관련된 것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표준 AMS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뭐 공문서의 철권 구조에 좀 매여 있었거든요. DB 구조 자체도.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한 시스템 구조로 설계가 되었다고 들었고요. 저는 이게 대단한 시작이며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스 공개 절차와 방법과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 표준 RMS 2.0을 그대로 소스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현 소스 코드를 공개할지 새롭게 만든 걸 할지 뭐 둘 다에 관계없이 개발 단계부터 소스 코드 공개를 염두에 두고 뭐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모델, 거버넌스 작동 방식 관련해서는 제가 늘 상상하는 건데요. 해외 내셔널 아카이브들 가보면 깃허브를 그냥 하나씩은 다 운영하더라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도 국가기록원의 깃허브 사이트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 제가 이용자로서 원하는 어떤 소스 코드는 뭐냐면 저도 이제 민간의 이제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저도 쓸 수 있는 툴, 기록을 좀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툴, 뭐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툴, 뭐 이런 툴들일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공개되었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중 쓸만한 것들은 표준 RMS 벤더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 이런 아카이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도서관, 박물관에서도 뭐 거기서도 어차피 기록을 다루니까 거기도 우리 커뮤니티를 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되면서 우리가 좀 요원하게만 생각했던 기록 시스템 생태계가 좀 요원하지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 시스템의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 이병헌 의원 그리고 한국국학기능원 등등의 주관으로 민간 기록 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1945년 이전의 민간 기록들을 보존하는 걸 지원해달라 이런 법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뭐 공공기록을 다루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민간 기록에 대한 것도 같이 다루잖아요. 또 최근에는 뭐 차세대 연구에서도 우리가 이제 민간의 다양한 아카이브 활동을 진흥하는 진흥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2010년 이후에 민간 기록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마을 아카이브 등의 활동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오메카 같은 오픈 소스가 보급되면서 민간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누가 주관하는가, 민간 기록 문화를 누가 주관하는가, 이런 헤게모니를 가지고 항상 다투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연구해왔던 분야를 다른 곳에 자꾸 나눠주는 듯한 저는 그런 두려움을 조금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국가기록,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표준 RMS는 공공기관이 쓰는 것이지만 그 의미 있는 단위로 분할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게 된다면 민간에 있는 뭐 도서관,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아카이브 이런 곳에서도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태계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픈소스란 키워드로 논의상이 열린 것은 좋은 시작이라 생각하고요. 표준 RMS 정책의 재정비를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실효적인 문제 진단과 논의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 질문을 간단하게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저는 이제 표준 RMS는 아닌데 그 아카이브 쪽 해외 아카이브에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 그걸 가지고 이제 공공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오픈소스라 안 된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그 제가 쓰려는 툴은 주로 PHP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뭐 공공에서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자바 스프링인데 뭐 그거로 변환해서 가져와라 뭐 이런 장벽 때문에 저는 일단 그쪽은 포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으로 중앙부처 담당자는 뭐 민간에 요즘에 이런 오픈소스들이 인기라는데 우리도 이거 해볼 수 있냐 이런 문의가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해야 된다는 전산팀의 답변을 받고 항상 그게 좌절되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듣고 싶고 또 주로 그 다음으로는 지금 표준 RMS의 소스 공개를 안 하는 이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픈소스는 아니긴 한데 적어도 이제 개발업체들한테는 행정안전부에서 개발을 했으면 왜 공개를 안 하는지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막 행정안전부와 국가기록원의 어떤 관계도 저는 좀 궁금해요. 이거 정말 무지한 질문이긴 한데 이거 공개할 때 뭐 국가기록원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현실성 없는 표준 RMS 다시 만들자는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할까요? 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네. RMS를 새로 만들자는 거에 대한 답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율개발이라고 하는 것들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RMS를 새로 만드는 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개발이라고 하는 것들로 선회를 한다고 했을 때, RMS를 자율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가 한 세 가지가 있어 봅니다. 하나는 국가기록원에서 규격하고 표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다 업계나 기관이 알아서 한다라는 방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과거처럼 뭐 TTA나 어디를 통해서 인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새로 만드는데 지금 논의했던 것처럼 오픈소스 방식으로 새로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어떤 협력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이 있어 보입니다. 다 각각 장단점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 제일 가능해 보이는 것들은 아까 했던 가능해 보이는 것들은 규격하고 표준만 만드는 것이 제일 심플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게 아까 질문한 거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 같으냐면 아까 질문 두 번째 중에 해외 오픈소스를 쓰려고 하는데 제약 요소가 있더라. 그거를 뭐 어떻게 풀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한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국가기록원에서 어떤 규격이나 표준으로 담을 내용이 있고요. 행안부나 국정원 차원에서 담아야 될 표준과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서 담아야 될 규격과 표준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행안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든가 국정원 보안 지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담아야 될 표준까지도 저희가 그걸 고려를 한다면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죠. 협의하고 풀어주고 해야 될 산이 많은데 그걸 뭐 방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단순하게 규격과 표준만으로 뿌리고 나서 끝날 일은 아니어 보인다. 그다음에 각 기관과 협의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할 일은 많아 보인다는 거고요. 두 번째, 새로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그 인증 방식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 인증 방식도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그 과거의 인증 방식의 어떤 폐해, 그게 새로운 어떤 규제에 대한 그다음에 그 인증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가 변하는 것들을 잘 그것을 담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방식. 네,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하기 위해서 아까 앞단에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파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생태계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업체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다음에 이거를 위한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이 국가기록원 내에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필요해 보여서 당장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시프런 거, 소스 코드를 공개 안 하는 이유. 이거는 저는 이제 아직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에서 소스 코드를 확 공개한 사례가 거꾸로 있는지가 거꾸로 궁금해요. 당연히 관행적으로 만드는 거는 소스 코드를 공개 안 해놓은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 왜 안 하냐가 아니라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현재는 이해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만 특별히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걸 아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오픈화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인 제한도 없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 또는 서브 시스템 또는 어떤 모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픈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첫 단계로서는 고려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답변이 됐는지? 네, 추가적으로.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업체들의 우려가 너무 많아서 오늘 혹시 업체들도 들어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체 수익을 담보하는 거예요. 저는 표준 RMS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기존에도 지금 표준 RMS 시장은 개발 업체들의 솔루션을 가지고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그건 좀 일부고 행안부에서 개발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로열티 없이 배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수익을 얻는 구조라서 이미 오픈소스를 하나 지금 행안부에서 로열티 없이 하나 그냥 수익 구조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게 오픈소스화 되었을 때 해당 소스 코드의 각 파트를 잘 분할하면 저 같은 민간 아카이브에서도 쓸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유저들이 좀 넓어지는 의미가 있고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표준 RMS를 거의 포기하고 그냥 사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할 생각을 못 하셨고 수요가 저는 사실상 연구자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중앙부처 연구자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지금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가 새롭게 창출되지 못하는 것이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은 아니고요. 같이 공감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현재 RMS와 관련된 산업계의 어떻게 보면은 매출의 파이라고 할까요? 단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단순 계산한다는 얘기는 800개가 도입될 당시에 도입시켰을 때에 도입 비용이 있었습니다. 하드웨어 비용이 있었고 소프트웨어 비용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합치면 약 한 3억 정도 될 것 같고요. 3억 몇 천이었는데 거기에 연간 유지보수로 10% 정도 책정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은 이제 큰 데고 이제 좀 작은 데는 그보다 작겠죠.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약 한 800개 정도가 되면은 이게 전체 어떤 RMS 산업 생태계의 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단순 유지 보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아까 생태계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아까 했던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뭐 또는 아까 오픈 소스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유지 보수를 하고 했을 때는 파이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근원적으로 현재의 파이는 너무 작고 그래서 기록 관리라고 하는 큰 측면에서의 기록 관리를 표방하는 산업계는 제가 보기엔 한 10손가락 안쪽에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800개 업체의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클리드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하청받고 위탁받고 있는 지방 중소업체들일 거라는 가능성이 되게 커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산업계의 활성화를 할 것인가도 아까 얘기했던 문제제 좋은 문제제기고요. 이 오픈 자율개발이나 또는 이 오픈 소스라고 하는 쪽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라기보다는 제 뭐 하나의 의견을 같이 설명한 거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다른 교수님이나 팀장님 쪽에서 두 분 발표하고 토론하신 내용을 보고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지능정보화진흥원 거기 니아에서 예전에 이제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지금은 파스타라고 파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꽤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이게 기록원이랑 거기랑은 입장이 조금 다른데 니아는 플랫폼을 만드는 조직이고 기록원은 여기서 뭔가 발주를 하면은 실제 사용자이기도 하고 코드를 유지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지만 파스타가 지금은 GitHub의 모든 소스가 공개돼 있고 그 GitHub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훨씬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록원에서도 이제 기존 소스든 아니면은 방금 이제 안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개발을 하든 코드가 만들어지면은 그 코드를 만든 쪽에 사실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위한 내용들을 RFP에 담고 초기에는 이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안정화될 때까지는 투자를 조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정부가 오픈소스 관련해서 뭔가를 할 때 항상 이제 고민이 소스를 규정하느냐 아니면은 표준을 규정하느냐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양쪽을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그 규격이나 표준을 만들고 나면은 그거에 맞춰서 실제 만들어졌는지는 인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규격 표준을 먼저 그 실제 상황에 맞게 또 국제적인 표준도 아마 있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준용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개발을 하고 나면은 그게 훨씬 더 잘 활용될 것이고 또 오픈소스가 아닌 형태의 경쟁력 있는 업체가 나오면 또 그게 또 살아남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저 하나만 더 세 번째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고민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번째 고민이 뭐냐면은 현재의 RMS를 소스 공개해 나가는 전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공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로 할 거냐 둘 중에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있는 RMS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 나갈 경우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소스 코드가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그 업계 무용론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미 그걸 갖고 비즈니스하는 업체들에게 그 일종의 교란을 줄 수도 있어요. 시장은 적은데 경쟁자를 키워주는 소스 코드를 오픈해 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의 문제점이 내포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있는 거를 오픈해 나가면은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새로운 오픈 소스를 만들 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표준도 같이 만들고 해갖고 조금 그다음에 민간 내 그 기록 문화 시장까지를 어떻게 포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갖고 긴 호흡으로 오픈소스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교수님 의견도 당연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이제 돈과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작하고 나서도 몇 년이 걸릴 텐데 시작하기까지도 또 몇 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려사항 중에 소스코드를 오픈하면은 이제 기업들의 유지보수하는 기업들의 이제 그런 이제 뭐 수익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 RMS가 지금 되게 좋은 RMS는 아니라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소스코드가 공개가 되면 그걸 가지고 기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다면 이미 있던 기업에게 분명한 이익이 네. 돌아갈 수 있는 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미 비즈니스 하고 있던 데도 뺏길 것만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 서로 좋아하시는 네. 거에 윈윈 포인트를 찾아서 하면 네. 괜찮을 겁니다. 네. 지금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이제 그 과장님이 그러셨던 그 클리드가 이제 중간에 있다고 언뜻 얘기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역할은 뭔가요? 클리드의 존재 이유 자체가 어쨌든 뭐 정확히는 안 되지만 지방에서 예. 숫자를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0여 개 기관의 그 RMS 유지보수를 통으로 위탁받은 예. 네, 그래서 저희 소스에 대한 유지보수는 국가기록원이 하고요. 예.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클리드가 통으로 위탁받고 그 통으로 위탁받은 것이 재하청되는 구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로 지금 기존 시스템을 오픈소스 한다고 하면은 클리드에서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수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주요한 참여자, 예. 저희 참여자가 되어야 되겠죠. 추가적인 뭐 의견이나 말씀 뭐 있으신가요? 혹시 예, 없으시면 그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화면을 켜주시고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하는.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성함만 말씀해 주시고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오늘 회의가 정답을 갖고 진행하는 회의가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는 그런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의견 없으시면은 오늘 그 정책 포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포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민석 교수님, 한동우 과장님, 김두영 교수님, 한봉미 팀장님, 그리고 안대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국가기록원 제1차 기록관리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